디디에 이어서 제이지도 걸렸습니다. 이거 사건의 흐름이 묘해요. 지난 12월 8일 미국 힙합계의 슈퍼스타이자 거물 사업가인 제이지가 고소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55세면 디디와 딱 동갑이죠. 일본은 NBC가 때렸고 곧바로 영국 데일리 메일이 물면서 일이 커졌는데요. MBC 뉴스에 따르면 제이지, 본명 숀 카터에게 익명의 여성이 민사소송을 걸었고, 이 여성은 2000년도 MTV 뮤직 어워드 애프터 파티에서 여기부터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션 컴즈와 숀 카터 두 사람에게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순화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소장을 보니까 이번에 그냥 건 게 아니었어요. 지금 디디 사건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텍사스주 출신의 변호사가 누구? 토니 버즈비. 이 사람이 그동안 디디 측이 피해자들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돈으로 설득할까봐 피해자들의 신상을 철저하게 안 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번 소송이 이미 토니가 피해자들 모아서 지난 10월에 디디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집단으로 걸었던 소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지난번 소송은 디디만을 겨냥해서 제이지를 셀러브리티 A라고만 표기해놓고 이번엔 같은 사건으로 셀러브리티 A를 피고 제이지로 바꿔서 친 겁니다. 나름 좀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0년 9월 맨해튼에서 당시 이 여성이 티켓이 없어 시상식에 입장을 못했고 근처에 있는 한 리무진 운전사에게 어떻게든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간청. 근데 그 사람이 디디의 운전사였고 디디컴즈가 딱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지 이러면서 애프터 파티에 초대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약 20분 만에 하얗고 거대한 저택에 도착. 입구에서 기밀 유지 계약서를 내밀어서 사인을 한 후 이거 누워야 되겠다 싶어 어떤 방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 방엔 어떤 종류의 가구도 없고 큰 침대만 있더라. 그 직후 컴즈와 카터, 여성 셀러브리티 B가 같이 들어왔고 컴즈가 파티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한 뒤 일이 벌어졌다. 이후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으나 다들 무시했고 혼자 주유소까지 걸어가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문서엔 몇 가지 중요 문장이 있는데요. 컴즈는 자신이 법위에 있다고 믿는다. 그의 절친 숀 카터는 여기 설명된 많은 일들을 컴즈와 함께했다. 이 두 명의 가해자는 모두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왜 지난번 소송에서 제이지를 셀러브리티 A로만 표기했는지 이유도 나오죠. 숀 카터는 원고가 이 문서에서 자기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원고의 변호사, 직원 및 전직 동료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소장 전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제이지는 자신이 미디어에 언급되는 동안 계속 뒤에서 이런 작업을 해왔다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제이지가 바로 대응에 나섭니다. 아예 이번 소송 전체를 부정하는 성명을 미디어 각처에 보냈는데 상당히 길죠. 대체적으로 변호사 토니 버즈비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간추리자면 이런 고발을 통해 세상이 들끓으면 내가 협상에 올 거라는 얄팍한 계산이다.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폭로하겠다. 난 너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다. 이런 소송은 매우 악질적이다. 왜 민사지? 아예 형사를 걸었어야지. 왜 민사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민사밖에 못 겁니다 지금. 진짜 상심받은 건 나와 내 가족들이야. 내 아내와 세 자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건 무척 가혹하다. 연예인들이 모두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다. 난 당신들과 같은 바닥 출신이 아니다. 브루클린 프로젝트에서 성공한 젊은이였으니까. 그래서 난 협상하지 않을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게. 제이지가 브루클린 운운한 건 출신 성분이기도 하지만요. 작년 7월에 열린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기획전 때 여기서 오바마와 찍은 사진과 곡 가사들이 건물 외벽에 붙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성공한 흑인 사업가로서 자신에게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변호사 토니 버즈비도 바로 답을 합니다. 카터 씨는 이전에 저와 제 회사를 고소한 사람이 당신인 걸 부인했잖아요. 그는 가명으로 경솔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전 제 회사 이름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문서를 보냈을 뿐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카터 씨는 저를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원고를 끊임없이 괴롭혔잖아요. 그거야말로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용기를 얻었어요. 전 그녀의 결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소송을 통해 스스로를 대변할 것이고 미디어가 아닌 법정에서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네, 일 커졌죠. 그 다음이 데일리메일입니다. 얘는 사건의 시간대를 파봤는데 사건이 일어난 2000년 9월 7일이면 제이지가 비욘세와 막 만나기 시작했던 시기다. 비욘세는 예전 잡지 인터뷰에서 18세가 되어 제이지와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비욘세가 18세였던 시기가 1999년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니까 이때 막 비욘세를 만나면서 이런 사건을 벌였다는 거. 제이지와 비욘세는 2008년에 결혼했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요. 이렇게 오래된 일을 갖고 왜 지금 소송을 거냐? 이번 소송은 뉴욕주의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가능해진 것인데요. 어릴 때 이런 일이 생기면 힘도 없고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 나이는 먹었고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대로 미치겠으니까
가뜩이나 사람 많고 사건 많은 뉴욕에선 2019년부터 민사소송 소멸 시효를 만 23세에서 만 55세로 확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형사상 공소시효 시작 시점을 만 18세에서 만 25세로 늘렸고요. 중범죄는 만 28세입니다. 그러니까 줄 소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전까진 못했어요. 게다가 사회 분위기도 중요한 게 셀럽한테 소송 걸었다가 엄청난 로펌 대동하고 뒤치기 당하면 안 그래도 망한 인생도 엉망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뉴욕주는 과거에 어릴 때 당했으면 지금 성인이겠네. 그래서 만든 게 2022년 5월 성인 생존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이 발효되자 2022년 11월 24일부터 딱 1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줘요. 그래서 민사인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소송이 몇 건? 2,500건.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등 권력자들과 연예인들이 다 터집니다. 물론 처벌이냐 협상이냐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요. 어려서 또는 돈과 힘이 없어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일은 터졌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사건의 진위 여부, 그리고 여성 셀러브리티 B가 누구냐는 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공개된 영상들, 정말 사랑하는 곤사토시 감독의 애니메이션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 올해의 영화라고 꼽을 만한 바디 호러, 서브스턴스 특집들도 함께 즐겨주시고 극장도 가시고 그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졌습니다.